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우리가 노출 보정에 대해서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측광 배웠고 노출계 배웠으니까 노출 보정을 배우면서 사진의 밝기를 어떻게 조절할지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다만 오늘 영상부터는요, 이게 100%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일 뿐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겠다 싶으면은 제 방법대로 촬영을 해보시고 들어봤는데 영 아니다 싶으면 이제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 말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는 미리 말씀해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노출 보정을 할 때는요, 크게 두 가지 기준을 놓고 구분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전자식 액정을 보고 있는가, 그 두 번째는 광학식 뷰파인더를 보고 있는가. 이때가 상당히 다릅니다. 전자식 액정을 보고 있다는 게 뭐가 다르냐면은, 전자식 액정이라는 건요, 결과를 미리 보면서 촬영이 가능해요. 이런 게 뭐가 있냐? 일단 미러리스가 있고요. 미러리스는 항상 전자식 액정을 보고 있죠. 뷰파인더를 본다고 하더라도요, 결국에는 거기 안에 조그마한 모니터가 들어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액정을 보든 뷰파인더를 보든 항상 전자식 액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또 핸드폰이 있죠. 핸드폰 같은 경우도 항상 결과를 미리 보면서 어떤 밝기로 촬영될지 미리 보면서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DSLR 라이브 뷰, DSLR 라이브 뷰도 사실 미러리스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촬영이 될지 미리 확인을 하면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게 이 전자식 액정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전자식 액정 같은 경우에는 노출 보정을 하잖아요. 화면이 점점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내가 촬영하기 전에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면 어두워지고 또 돌리면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계속 돌릴 때마다 촬영되는 결과를 미리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현실과 사진이 괴리가 있다는 점이에요. 이 현실의 밝기는 변화가 없지만 사진은 어둡게 찍힐 수도 있고 밝게 촬영이 될 수도 있어요. 즉 사진의 밝기라는 것은요, 이 현실과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전자식 액정으로 노출 보정을 하면은 사진이 어둡게 찍힐지 밝게 찍힐지 미리 확인을 하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식 액정을 보면서 촬영을 하실 때는요, 측광 모드를요, 그냥 전체 측광으로 하시길 제가 권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노출 보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전체 측광 모드를 한 상태에서 사진을 밝게 찍고 싶으면 밝게 올리고 어둡게 찍고 싶으면 어둡게 내리면 되는 것이죠. 이때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어두울 때는 어둡게 노출 보정을 하시고요, 밝을 때는 밝게 노출 보정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잠시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원칙이 어두울 때는 어둡게 노출 보정을 하고 밝을 때는 밝게 노출 보정을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고, 그 다음부터 개인의 취향을 넣어가면서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노출 보정을 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게 적정 노출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적정 노출이 흔히 말하는 노출계에서 0이라고 표시되는 거를 적정 노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그냥 18% 그레이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지금 이 사진이 그 전체 측광을 했을 때 사진의 전체 밝기의 중간값이 18% 그레이라는 그런 의미밖에 없고요.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진짜 적정 노출은요, 촬영자인 내가 보기에 예뻐 보이는 밝기가 적정 노출이에요. 사람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겠지만 오늘 방송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적정 노출은요, 사람마다 다르다. 그래서 누군가가 특정한 수치를 강요하면 사진 꼰대예요. 강요하면, 권하는 거랑 강요는 달라요. 반드시 노출계를 0으로 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어떤 수치를 강요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사진 꼰대일 확률이 높으니까 빨리 제가 도망가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냥 네네 하면서 무시하세요. 그냥. 방금 얘기는 약간 농담이었는데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런 게 국민 세팅법, 뭐 예를 들어 뭐 타인의 세팅법,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국민 세팅법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필름 시절에는 촬영하는 게 진짜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촬영한 다음에 어떻게 찍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필름 현상에 본 다음에 알잖아요. 그래서 실패를 줄이고자 국민 세팅법이라는 게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디지털 시대에는 별로 의미가 없고 타인의 세팅법도 의미가 없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적정 노출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적정 노출이 나의 적정 노출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세팅을 했는지는 뭐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나 전자식 액정을 보실 때는요. 그래서 매우 심플한 결론, 촬영되는 결과를 미리 보면서
나의 느낌대로 노출 보정하시길 제가 권해드릴게요. 다만 그럼에도 저의 개인적인 의라고 했어요. 이게 꼰대가 아닙니다. 저는 가이드라인을 좀 드리자면은 밝을 때는 밝게 보정하시고 어두울 때는 어둡게 보정하시는 게 무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밝잖아요. 모델분도 흰색 옷을 입고 있고 벽도 흰색이에요. 이거를 18% 그레이로 촬영하면요 이거보다 어둡게 찍힙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촬영이 되는 게 지금 상태가 적정 노출이거든요. 즉 적정 노출로 촬영하기 위해서는 나의 적정 노출로 촬영하기 위해서는 노출 보정을 밝게 올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느낌이 대충 오시죠?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시면요 측광편을 다시 한번 보고 오시길 권해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는 지금 어둡잖아요. 여기 사진에서 밝은 면이라고는 이쪽 벽면이랑 모델분 얼굴 정도가 밝고 나머지는 뭐 이 정도 이렇게 빛이 나는 부분은 밝은데 그 외 기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이 사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18% 그레이보다는 어두운 사진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뻐 보이거든요. 지금 이 상태가 나의 적정 노출이에요. 근데 카메라한테 0으로 찍으면은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밝게 찍으려 하다 보니까 사진이 흔들릴 수도 있고 감도가 너무 올라가서 화질이 구려질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야 그냥 어둡게 찍어 라고 명령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노출 보정 다이얼을 마이너스 쪽으로 돌리면은 이렇게 어둡게 촬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환경에서는 어둡게 촬영하시는 게 무난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 동양인의 피부톤은 이게 피부톤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해요. 흑인이나 백인 같은 경우를 다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의 피부톤이라는 건 매우 레인지가 넓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방송을 한국인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니까 한국인밖에 볼 수 없겠죠? 근데 이제 한국인 같은 경우 이제 동양인인데 피부색이 좀 전형적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0.3에서 0.7 정도 플러스로 올리시는 게 좋아요. 얘가 18% 그레이고 우리가 보통 예쁘다고 느끼는 동양인의 피부색은 이 정도인데 같이 놓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확실히 이쪽이 더 어둡죠? 18% 그레이가 더 어둡기 때문에 18% 그레이로 얼굴을 측광하면은 사진이 굉장히 칙칙해져요. 피부도 굉장히 탁해지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0.3에서 0.7 정도는 측광을 좀 올리시는 게 인물 촬영할 때는 좀 무난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거는 배경이나 여기 머리카락이나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되는데요. 피부색만 고려했을 때 피부색을 18% 그레이로 찍으면 안 된다는 말이니까 사진 전체 측광이랑은 조금 얘기가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이게 보통 얼굴 인식이 가능합니다. 전자식 액정으로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핸드폰도 그렇고 요새 대부분의 최신 카메라들은 얼굴 인식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인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보정이 들어갑니다. 노출 보정을요 카메라가 자동으로 해요. 대부분의 최신 카메라들은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면요 0.3에서 0.7 정도는요 플러스로 밝게 자동 보정을 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똑같이 노출 다이얼을 0으로 내가 세팅을 하더라도 인물이 있을 때랑 없을 때 밝기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인물이 없을 때는 이렇게 촬영되는 사진이 있다고 하면은 인물이 짠하고 나타나서 카메라가 이 얼굴 인식을 하는 순간 노출값이 올라가서 살짝 밝아집니다. 지금 배경을 보시면은 이 배경이랑 비교해보면 여기가 좀 더 밝죠? 한 0.3에서 0.7 정도 이런 식으로 밝아져요. 왜? 인물의 피부톤을 밝게 만들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런 얼굴 자동 보정 기능이 꼭 좋으냐? 이게 약간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면이 있어요. 나는 분명히 0이라고 세팅을 해놨는데 카메라가 자기 마음대로 0.3에서 0.7 정도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꼭 인물이 있다고 그 자동 보정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경우의 수가 굉장히 다양한데 인물이 있는 순간 카메라가 자동으로 올리니까 가끔 내가 이걸 언더로 내려줘야 되는 그런 면도 있고요. 똑같은 장소에서 촬영을 했는데 사람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밝기가 너무 달라지니까 나중에 이걸 후보정할 때나 아니면 사진을 이렇게 시퀀스를 늘어놓을 때 방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갑자기 배경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니까 혼란스럽고 방해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을 끄고 그냥 제가 노출 보정을 하면서 촬영하는 편이에요. 인물이 들어왔다 싶으면은 0.3에서 0.7 정도를 올리고 항상 노출 보정 다이얼을 만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을 끄고 사용한다. 저한테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신다면은 저는 이거를 끄라고 권하고 싶어요. 끄고 여러분이 직접 항상 그거를 노출 다이얼을 돌리면서 촬영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근데 물론 그게 귀찮다고 하시면은 얼굴 인식하고 자동 보정하는 기능을 켜시길 바랄게요. 대부분의 카메라에서는 이 기능을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하시되 개인적으로는 이걸 끄고 항상 노출 다이얼을 돌리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전자식 액정을 보는 거는 매우 쉽게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화면을 보면서 내 취향에 맞게 보정을 하면 되는데, 이 광학식 뷰파인더는요, 그게 안 돼요. 왜냐면은 이게 실제로 촬영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촬영될지 모르는 거예요. 짜잔, 이게 제가 사용하는 라이카인데요. 이게 대표적인 이제 광학식 뷰파인더죠. 이쪽에 뷰파인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하면은 여긴 안에 모니터가 없기 때문에 노출 보정을 올려도요, 여기서 보이는 화면이 전혀 변하지 않아요. 아까 전자식 액정을 사용할 때는 노출 보정을 올리면은 여기 액정에 표시가 되니까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하는 거를 미리 확인이 가능한데, 광학식 뷰파인더는 내가 노출 보정을 여기서 아무리 다이얼을 돌려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화면이 전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DSLR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DSLR 라이브 뷰에서는 액정을 보니까 밝기가 변하지만, DSLR 뷰파인더는요, 내가 노출 보정을 아무리 해도 전혀 내가 지금 보이는 화면이 밝기가 변화가 없어요. 현실은 밝기 변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광학식 뷰파인더로 촬영하다 보면요, 촬영의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아까는 촬영하기 전부터 이렇게 보면서 찍으면 되는데, 광학식 뷰파인더는 촬영을 해놓고 찰칵하고 찍은 다음에 어떻게 찍었나 하고 확인을 하고, 너무 어둡게 나왔네, 좀 밝게 올려야겠다 해서 밝게 올리고 찰칵 찍고, 그 다음에 보면은 너무 밝아졌다, 좀 다시 어둡게 내리고 찰칵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됐네,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촬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확인해서 보정하고 다시 촬영하고, 이런 식으로 노출 보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보다는 촬영의 난이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측광 모드를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LCD를 보고 촬영을 할 때는 전체 측광을 해놓고 노출 보정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광학식 뷰파인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민이 많이 되다 보니까 스팟을 써야 되나요? 아마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광학식 뷰파인더도 전체 측광을 하고 노출 보정을 하면서 뇌출계를 연마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뇌출계요. 뇌출계란 말은 이제 상당히 많이 쓰이는 말이라서 이제 거의 유행어인데, 누구나 다 아는 유행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뇌출계를 연마하라는 게 결국에는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하란 말이에요. 찍고 실패하고 하면서 감을 키워야 돼요. 이게 이렇게 이 정도 환경에서는 노출 보정을 올리면은 적당하더라. 지금은 많이 어두우니까 노출 보정을 어둡게 내리지 않으면 사진이 지나치게 밝게 찍힐 거야, 이런 감이 있거든요. 그런 감이 실내에서 촬영할 때, 야외에서 촬영할 때, 역광에서 촬영할 때, 아니면 야간에 촬영할 때 그 시나리오별로 감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 이게 뇌출계를 연마를 해서 그렇게 감이 생기면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수월하게 촬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걸 이제 소위 말해서 찍는 맛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내 생각이 딱 맞았을 때, 내가 몇 번 딱딱딱 해가지고 촬영을 했는데 의도대로 촬영이 됐을 때 되게 그 찍는 맛이 있어요. 기쁨이 있거든요. 그렇게 뇌출계를 연마하시기를 제가 권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스팟 측광을 하면 안 됩니까?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죠. 스팟 측광도요, 활용하기 좋은 순간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가 배경이 극단적으로 어두운 경우, 이럴 때는 배경을 완전히 버려도 됩니다.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배경이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가 시커멓게 나오든 밝게 나오든 이 사진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요. 이 배경이 조금 더 밝게 나오든 이 배경이 더 어둡게 나오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건 저희 와이프죠. 인물하고 요 정도가 중요하지, 이쪽에 있는 배경은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인물에다가 스팟을 찍고, 인물 톤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피부톤은 살짝 더 밝은 게 좋다고 그랬죠. 인물의 얼굴에 스팟을 찍으면서 노출 보정을 0.3 정도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괜찮게 사진이 나와요. 왜? 배경을 버려도 좋으니까. 여기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이런 데는 시커멓게 나오든 밝게 나오든 의미가 없으니까 배경을 버리면서 인물만 취하는 거죠. 이럴 땐 괜찮아요. 한 가지만 더 예시를 보자면요, 이런 경우도 지금 와이프가 하얀색 옷을 입고 있고 얼굴도 굉장히 하얀 편이잖아요. 그리고 배경은 상당히 어둡습니다. 이럴 때는 배경을 노출을 버려도 돼요. 지금 이 부분은 약간 회색이고 이 부분은 어둡게 나오는데 여기가 좀 더 어둡게 나왔어도 됩니다. 상관없죠 뭐.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와이프만 예쁘게 나오면 되잖아요. 배경 밝기가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이럴 때는 스팟을 찍으면 됩니다. 오케이? 또 스팟 찍기 좋은 게 적당한 정도의 역광 상황이에요. 역광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스팟이 오히려 굉장히 극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힘들고요. 지금 이 경우는 역광은 역광이죠. 지금 와이프 얼굴에 그림자 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심한 역광은 아니고 와이프 얼굴에도 어느 정도 밝기는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 상황. 그러면 이 정도 상황에서는 스팟을 찍으면은 배경이 하얗게 날아가지 않거든요. 굉장히 심한 역광에서는 스팟을 찍으면은 와이프 얼굴은 적정한 노출로 촬영이 되지만 배경이 너무 하얗게 날아가는데 이런 경우는 배경이 적당히 밝으니까 스팟을 찍어도 된다. 지금 감이 안 오시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아까 배경을 버려도 되는 거는 이해하기 쉬운데 이 적당한 정도의 역광 상황에서는 스팟이 된다. 이건 약간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나만 더 보자면 지금 이것도 따지고 보면 역광은 역광이에요. 역광이지만 이 빛이 산란되면서 와이프 얼굴에도 빛이 완전히 없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은 됩니다. 이런 상황은 스팟을 찍어도 너무 이 배경이 날아가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물론 제가 지금 하는 말에 동의를 못 하실 분도 계시고 이해를 못 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스팟을 활용하지 마세요. 스팟도 결국에는 언제 사용하면 좋을지 연말을 해서 감이 생겨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스팟 측광 사용하기 좋은 경우는 배경이 극단적으로 어두운 경우나 적당한 정도의 역광 상황인데 이거 말고도 사실 뭐 이거를 빼고서라도 스팟 측광이 적당한 상황은요 그 외 기타 각자 알아서 그 연말을 해가지고 감을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개인마다 아까 말했다시피 적정 노출 정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스팟 측광을 언제 사용해야 될지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 측광을 하면서 뇌출계 연마부터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감이 생겼다, 나의 뇌출계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 싶으면 이제 그때부터 스팟이란 것도 한번 사용해볼까? 이게 언제 좋지? 이러면서 연마를 해보시고요. 그 스팟도요 노출 보정을 하긴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스팟 측광을 하면은 노출 보정을 안 해도 좋으니까 전체 측광 했다가 스팟 측광 했다가 왔다 갔다 하시기를 희망하시는데 그런 희망과 다르게 이 스팟도요 노출 보정을 하긴 해야 돼요. 스팟을 찍는다고 기가 막히게 노출 보정 없이 노출 다이얼을 0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모든 사진이 완벽하게 촬영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스팟이 더 극단적으로 오가기 때문에 노출 보정을 좀 더 해야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해드리지 않는 거예요. 나빠서 권하는 게 아니라 난이도가 있고 개인에게 적절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초보분들은 전체 측광 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전자식 액정이랑 광학식 뷰파인더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노출 보정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내 눈에 보이게 예쁘게만 하면 되냐? 근데 세상 일이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잖아요. 이게 노답 상황이 존재해요. 뭐가 예쁜지 모르겠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특히 역광, 역광 상황인데 지금 굉장히 노을이 예쁘죠. 여기 하와이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서 사람을 찍으면요 노답이에요, 노답. 왜냐면 아시다시피 이게 굉장히 강한 해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아까 그 제주도 언덕에서 촬영한 사진하고는 다르게 이게 지금 이 인물이 전혀 빛을 받고 있지 못해요. 여기 굉장히 밝고 여기 굉장히 어둡고 이 인물을 중점적으로 노출을 잡으면은 여기가 하얗게 날아가요. 아무것도 그냥 뭐 구별이 안 될 정도로 하얗게 날아가고요. 그렇다고 여기가 예쁘게 나오겠다고 찍으면은 인물이 시커멓게 되죠. 저는 그냥 인물을 시커멓게 찍기를 선택을 한 사진입니다. 근데 만약에 와이프가 내 얼굴 예쁘게 나오게 찍어줘 그러면은 답이 없는 거죠, 이럴 때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요, 첫 번째가 조명을 사용하거나 두 번째는 후보정을 해야 돼요. 조명을 사용하면은 아까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식으로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사진이 뭐 완벽한 정답이냐 예쁘냐 약간 아쉬운 사진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까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아까는 사람이 얼굴이 안 보였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조명이 어려워요. 어렵다. 물론 조명이 진짜 어렵냐? 조명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맘먹고 공부하면은 극복하지 못할 산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극복의 과정이 분명히 있긴 있어야 되니까 어려운 건 사실이다. 뭐 어렵다는 거야? 어렵지 않다는 거야? 근데 뭐 약간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할게요. 오늘은 나중엔 안 어렵다고 할 거예요. 그때 가서 말 바꿨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조명이 어려운 사람들한테는요 결국 후보정밖에 답이 없습니다. 자, 이 사진은 후보정을 한 사진인데요, 사실 이건 오답 상황이에요. 자, 후보정을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하늘은 예쁘게 잘 찍혔지만 인물은 시커멓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인물을 밝게 찍겠다고 노출 다이얼을 돌려서 노출을 올렸어요. 자, 이렇게 올리면은 인물은 잘 찍혔죠. 인물은 잘 찍혔지. 그런데 배경이 하얗게 날아갑니다. 난 지금 파란 하늘이랑 같이 찍고 싶은데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내리면은 또 인물이 시커멓게 돼요. 답이 없는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은. 이런 상황은요, 로우 파일로 촬영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 정도로 보정을 해주면은 됩니다. 뭐 그렇다고 이게 완벽하게 예쁘냐 뭐 그건 아닌데 적어도 얘보단 낫잖아요. 이럴 때는 후보정을 해야 돼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이거 굉장히 살면서 흔하게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카페에 앉아 있는 거죠. 이것도 후보정하기 전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촬영이 됐어요. 제 얼굴이 상당히 어둡잖아요.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거를 살짝만 밝게 올려도 뒤가 완전히 여기가 천국이 돼요. 여기가 뭐 바닷가인지 뭔지 알 수 없게 돼버리니까 이거 안 되겠다. 내리면은 뒤에다가 이제 알맞게 촬영을 하면은 인물이 너무 시커멓게 촬영이 되고, 얘도 결국에는요 이렇게
후보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대충 뭐 이 정도. 이 사진이 야 안 이쁘잖아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이 원본보다는 상태가 낫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내가 아무리 촬영을 잘 해보려고 해도요 안 돼요. 결국에는 후보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노답 상황에서는 노출 보정으로 해결이 안 되는 노답 상황에서는 후보정을 위한 촬영을 해야 된다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보정을 염두에 두고 촬영을 해라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부러 살짝 어둡게 촬영을 하고요 하이라이트가 날아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을 해요. 자, 아까 이 사진에서 지금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가 완전히 하얗게 되지 않도록 여기가 약간이라도 뭔가 색 정보가 남아 있어야 나중에 이런 식으로 후보정이 되거든요. 만약 여기가 하얗게 날아가게 너무 밝게 촬영을 하면요 나중에 이렇게 후보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얗게 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는 정보가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인물이 조금 어두워지더라도 약간 언더로 촬영해라 라고들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옛날에 필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반대로 밝게 촬영하라고 하긴 했는데 뭐 필름은 요즘에 많이 촬영 안 하니까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 라고들 합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이거는 정스텝으로 18% 그레이로 촬영한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3스텝 언더로 8배 어둡게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3스텝 오바로 8배 밝게 촬영한 사진이에요. 다시 얘는 정스텝 노출계가 0이고요. 얘는 노출계가 마이너스 3이고 얘는 노출계가 플러스 3이었어요. 오케이? 자, 이 사진에서 이제 보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 어둡게 찍힌 사진을요 밝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3 해서 3스텝 올릴게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은 반대로 어둡게 마이너스 3에서 3스텝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랑 밝기는 비슷하게 됐는데요. 이 보시면은 이 컬러가 조금 달라요. 그렇죠? 지금 이게 정스텝으로 촬영한 사진이고 이게 밝게 찍은 다음에 어둡게 내린 사진인데요. 이 컬러가 완전 다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얘네를 비교해서 보면은 이게 정스텝이고 이게 언더로 촬영해서 밝게 올린 거, 이게 밝게 촬영해서 어둡게 내린 건데요. 보시면요. 이 빨간색은 그래도 좀 견디는데 이 노란색 보세요. 노란색 여기 어때요? 얘랑 얘는 조금 비슷하죠. 근데 얘는 완전 색이 썩었습니다. 이건 노란색이 아니잖아요. 근데 반면에 어둡게 촬영해서 위로 올린 사진은 노란색이 얘보다는 조금 색이 약하지만 그래도 버티거든요. 근데 얘는 못 버텨요.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오시죠?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별반 차이가 없는데 전반적으로 옐로우가 들어간 색들이 많이 그 원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엉클어집니다. 이래서 어둡게 촬영해서 올리는 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밝게 촬영해서 내리면은 이런 식으로 색이 썩거든요. 물론 밝게 촬영이 됐다고 무조건 망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사진은 실수로 제가 밝게 촬영이 된 사진인데 이걸 내리면은 이렇게 그냥 살아나거든요. 보정이 아예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살아났을 때 요 얘네 색깔이 원래 이 색깔이었는가 다소 의문스러운 상황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밝게 찍어서 보정으로 어둡게 내린 사진은요 컬러가 썼기 때문에 밝기 자체는 조절이 가능하다고 쳐도 그 색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방금 실험을 한 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소니 A9 카메라에 한정된 얘기고요. 이게 카메라마다 조금 달라요. 카메라 회사마다도 다르고 같은 회사 내에서도 다르고요. 그래서 후보정을 위한 촬영을 할 때 어떻게 촬영해야 될지는 본인이 사용하고 계시는 카메라를 한번 실험을 해보시길 제가 권할게요. 후보정 하실 분들은 한번 집에서 아까 저 컬러 체크 같은 거 없으면은 책장에 가보면은 노란색, 빨간색 다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책장을 한번 촬영을 해보시고 밝게 촬영을 해서 어둡게 내리고 어둡게 촬영해서 밝게 올린 다음에 색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를 해보시면은 아, 내 카메라가 성질이 어떻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흔히들 언더로 촬영하라는 게 아까 저런 면이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이 사용하시고 있는 카메라가 꼭 그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정답은 없다 강조를 할게요.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가 진행이 되면 아, 손흥민 기사님 너무 복잡한데요. 꼭 그냥 후보정 해야 됩니까? 아니 그건 아니에요. 너무 노답일 때는요 적당히 포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는요 이렇게 보정을 좀 해도 안 예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그냥 깔끔하게 카메라 집어넣고 눈으로 그 상황을 즐기고 아 여기는 사진이 원래 예쁘게 안 나와 라고 포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은 내가 꼭 언제나 노출 보정을 완벽하게 하고 노출 보정으로 안 되는 노답 상황에서는 후보정으로 완벽하게 사진을 뽑아내야지 라고 마음을 먹으면은 되려 그게 더 스트레스라서 사진이 싫어질 수도 있어요. 뭐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지만 너무 노답일 때는 적당히 포기하는 것도 좋다. 물론 저는 포기를 잘 못해서 뭐 약간 좀 집착하는 면이 있지만 뭐 제가 그렇다고 다들 그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은 전자식 액종을 볼 때나
광학식 뷰파인더를 볼 때 어떻게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노출 보정 다이얼로 답이 안 나오는 노답 상황일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오늘 영상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미진한 부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건 앞으로도 강의를 진행하면서 차근차근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유튜브 스타일하고는 조금 안 맞게 원포인트 레슨으로 이렇게 하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원론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꼭 들으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